안녕하세요. 그림을 쓰는 언니 박찬주입니다. 오늘은 프랙처드라는 조현병을 표현한 영화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조현병을 앓았던 청소년들과 미술 치료를 하곤 합니다. 이번 방학에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은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는 아이들로 사회로 복귀하려고 노력 중인 학생들입니다. 심리적 충격으로 조현병 케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재미로 소비하는 영화 콘텐츠에 조현병이 쓰이는 사례를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장애 아이의 엄마고 우리 가족도 사회와 어울려 살기 위해 매일 애쓰고 있듯이 정신질환 환자들 중에도 사회와 소통하려고 준비하고 치료하며 희망을 품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막상 일반에서 벗어나 보면 일반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것들로부터 굶주리게 됩니다. 일반에 대한 결핍이 사회적 병이나 사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상은 저와 같은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이죠. 장애, 정신질환, 성소수자를 격리하고 숨겼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세상은 사람은 누구나 다르고 태어난 생명의 시간 동안 아름답게 빛나다 소멸할 필요성을 압니다. 각자의 빛이 그 다음 또 그 다음에게 꿈과 희망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나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남과 달라도 잘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 하나만 있어도 가슴을 쓸어내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자, 그럼 프랙처드입니다. 트라우마가 깊어지면서 급성 조현병이 된 경우입니다. 보통 조현병 치료는 6개월간 생활 관찰을 한 후에 진단과 처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영화 속 주인공은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단번에 심각한 수준으로 발병합니다. 사실 주인공은 알코올 중독, 임신한 부인을 잃은 공황장애, 또다시 가족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증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발병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조현병은 망상에 사로잡히는 정신질환입니다. 망상은 환자가 설계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설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새롭게 터득하는 진리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영화 속 주인공들은 상상을 하고 그것을 현실과 구분할 줄 아는 일반인으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차이가 영화에서는 반전이 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죠. 그러나 프랙처드의 주인공이 살고 있는 세상은 망상의 세계입니다. 그를 돕기 위해 현실에서 많은 기회들을 제공하지만 그는 번번이 놓치기 때문에 저는 보는 내내 주인공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조현병은 100명 중 1명이 발병하기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또 청소년기까지 발병하지 않다가 성인기가 되어서 시작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회적 문제로 취급됩니다. 저도 일반에서 둘째의 장애로 갑자기 분리되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조현병 환자와 그 가족들이 겪게 되는 과정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정신질환자들도 회복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사회로 복원시키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가 갖는 편견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출소한 사람, 장애인, 정신질환자, 이혼한 사람 등등 이런 것들이 저들이 사회에 합류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앞으로 복원에 관한 대한민국 예산이 8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고 전 분야에 거쳐서 빠르게 선진국화 되어가고 있다고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보건부가 맡은 업무고
그래서 많은 심리 상담사가 배출되고 있는 거죠. 이 인력들은 격리된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불꽃은 유한하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들이 실수를 한 것이든 선천적으로 잘못 만들어진 채 태어난 것이든 그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아름답게 빛나다 소멸되게 해야 합니다. 물론 개선의 의지가 없이 눈도 귀도 가리는 환자는 격리하고 그 안에서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로 다시 나가려고 애쓰면서 열심히 재활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의 노력을 보면 치료 내내 우는 저의 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노력을 일반 분들이 알 리는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1900년대가 아니라 2000년대, 21세기를 사는 우리니까 21세기다운 마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제외하면서 아프게 할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조심스러웠던 정신질환 책이 우리 옆집에 사이코패스가 산다 였습니다. 제목이 21세기답지 않고 자극적이기 때문이죠. 조현병 진단은 6개월간 생활 관찰 기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내리는 정신질환입니다. 저도 임상심리사 공부를 하다 보니 요즘 거리가 온통 이상심리투성이에요. 저 자신도 조절장애가 많고 일단 장애 아이 엄마라는 입장이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상황이니까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상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잘했다 싶어요. 결국 일반에서 벗어난 저도 이렇게 소통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우리 둘째도 치료 때마다 울면서 조금이라도 일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제외된 사람들이 일반으로 들어오는 것에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받고 있는 혜택이 일반의 희생이라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서로 오고 가는 정이라 믿습니다. 가끔 장애인 혜택을 두고 세금을 축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게까지 혜택을 주어야 하냐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민담에서는 하늘의 엄청난 힘이 몸이 반쪽밖에 없는 반쪽이나 엄지손가락만한 아기 장군을 도왔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런 힘이 존재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정신질환자, 그리고 다른 이유로 격리되고 분리되어서 일반에서 벗어난 분들을 다시 일반에 편입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 직접 해내야 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힘만큼 어마어마해야 해요. 그러나 다행히 한 사람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이 조금씩 양보하는 데서 그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서로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 힘은 공짜가 아니며 많은 분들의 희생과 양보와 노력이라는 점,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간사함을 알아야 한다는 점. 그럼 다음에는 조현병만큼 자주 다루는 정신질환, 해리성 장애를 다루는 영화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